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3프로TV에 나와서 시황을 말씀해주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의 시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리하면 22년도에 하락한 건 너무 비싸서 빠진 거다. 경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았었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비쌌기 때문에 빠진 거다. 이제 남은 것은 금리 인상 막바지에 왔으니 이제 동결 구간인 고원지대를 만들고 그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실물 시장이 망가지게 되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수 있다. 리세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리세션이 시작하고 끝날 때쯤에는 나스닥 12,000에서 12,500포인트를 기준해서 30% 정도의 하락률을 적용하면 나스닥이 7,000선에 들어갈 수 있다. 내용 중에 전부입니다. 22년도에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변화, 이런 것들보다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진다, 이런 매크로 환경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지만 100% 맞지는 않겠죠. 그래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급락하고 투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이벤트가 터졌을 때예요. 물론 이사님은 도도한 DNA가 무슨 일이든 터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매매에 적용하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10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한두 달간의 급락장을 예상하고 기다리면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폭락이 없을 때의 돈을 못 벌 위험과 폭락이 실제 왔을 때에, 예상대로 왔을 때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계속 기다렸으니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없을 때 돈을 못 벌 위험이 만약에 못했을 때 두 번째 위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거는요, 어떤 경제지표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나온 연준의 결과물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대략 20년치 정도의 금리 변동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아시겠지만 여기 음영 표시되어 있는 곳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금리를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리고, 이 부분은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금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예상해서 금리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점은 금리의 변동 사이클이 4에서 5년 주기입니다. 2004년 이후에도 그랬고요. 2016년 이후에도 그랬고요. 이 구간을 조금씩 늘 수 있고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2년도부터 나왔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동결 구간까지 치면 3년치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하신 경기 침체, 동결 구간 이후에 하락을 시작하고 나올 수 있는, 실물 시장이 망가지면서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 구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고원지대인 금리 동결 구간을 거쳐서 실물 시장이 망가지고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의 평균치만 잡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2022년에도 주식을 조심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2023년에도 조심하는 건 당연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2024년, 길면 2025년까지도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도 지금 삼성전자가 65,000원, 7만원을 넘어서 크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삼성전자의 가격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건덕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반기에는 모를까 당장의 상반기에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가 어렵죠. 작년 실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다 왔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이후에 동결 구간을 거치고 그 동결 구간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 구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대형주로 인한 상승 추세의 전환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도 그럴까요? 1월부터 이어진 AI나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중소형주는 침체 구간이라고 볼 수 없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각각 구간마다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초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누적 등락률은 2022년도의 누적 등락률이고요. 물론 여기 속해 있는 종목들에는 권리락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생겨서 누적 등락률이 높게 표시되는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금양, 삼천리, 경동인베스트, 데모, 서울가스, 세방, 오리콤, 대성홀딩스, 이것도 왜곡이죠. 소니드도, 삼광,
현대엔솔, 하인크코리아, 한미글로벌, 한일사료 모두 다 중대형주 종목들도 있지만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돈을 버는 데는 인버스로 돈을 벌어도 되고 채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도 돼요. 어떤 걸로 돈을 벌든 돈을 벌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오는 한두 달간의 급락장을 예상해서 이런 중소형 테마군들을 놓치기에는 한국 시장은 너무 테마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할지는 투자자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금액이 10억이 안 된다면 폭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중소형 테마군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승률 상위 종목은 상승률로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없죠. 대형주도 속해 있겠지만 중대형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테마로 분류돼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